45%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249km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주행거리 예상하기로는 500km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스펙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행거리 여기 보면은 복합 524km.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왔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산 국제 모터쇼, 이 안에서 아주 멋진 차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가 공개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지성 선수가 왔어요. 지금 박지성 선수가 와서 모두가 다 지금 매우 기대가 크고 오우. 저 또한 그 여정에 함께합니다. 박지성 선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탄소 중립을 위한 지성 가능성? 보여드릴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미래의 전동화 비전과 전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 박지성 선수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박지성 선수 실제로 보니까 피부가 지성이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현대차는 뭐 패스트 팔로워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가는 회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젠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냥 독보적인 1위라는 거죠.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1위. 그런 얘기예요. 핵심적인 얘기들을 하죠. EV 대중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제일 싼 차가 7천만 원이에요. 대중화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죠. 테슬라는 앞으로 뭐 싼 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정말 저렴한 차부터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고요. EPT를 5,000개를? EPT를 5,000개나 깐다고 하네요. 지금 5,000개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충전 카트, 저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충전 장소에 보통 다른 차가 서 있거나 이러면 충전할 수가 없는데 충전 카트로 내 차 앞에 딱 세워놓고 여기서 충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언제 보여주냐고, 아이오닉 6 언제 보여주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드디어 얘기합니다. 부산 모터쇼의 히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히어로 아이오닉 6의 실물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네,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를 드디어 만나보게 되네요. 와, 아이오닉 6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놀랍습니다. 어우, 이 곡선 보세요. 이 무광 페인트 보세요. 야, 무광 페인트가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차가 또 있던가요? 사실 아이오닉 6 여러가지 봤을 때 이 외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DNA에 숨겨져 있어. 옛날부터 이런 식의 디자인은 예쁜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게 숨겨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차들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차가 실내 공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방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실내 공간도 충분히 뽑고 연비도 충분하게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 부분, 투명하게 됐던 거, 투명한 게 없어졌네요.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 이 P1 차량이긴 했지만 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 뒤쪽 리어 윙이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윙 자체도 에어로다이내믹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만들어진 거고, 이쪽에 위쪽에 핀도 이게 그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핀들이 여기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래쪽에 윙이 하나 더 있는데 윙이 이렇게 두 개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윙이 위쪽에 없는 버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 6N에 해당되는 어저께 봤던 RN22E 같은 경우에 위쪽에 이게 없어요. 부산에 왔으니까 E라고 하면 안 되고 E, 네, 22E에 해당되는, 이거는 윗부분에 큰 날개가 있고 아래쪽에 덕테일 윙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두 개가 함께 공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공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데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손을 밑에서 열었을 때 딱 감촉이 좋게끔, 이거 한번 만져보면 알걸?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홈을 이렇게 잘 파놨어요. 그래서 이게 수동이더라도 쫙. 근데 수동인 차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트렁크를 열면, 사실 트렁크 공개하는 건 지금 처음일걸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인터뷰하는 와중에 제가 여기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남들 방송사고 나겠지? 네, 보스턴백 2개에서 4개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개의 가스 리프터를 통해서 이 전동으로 이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여닫으면서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트렁크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 열릴 수 있도록 크게 열리는 그런 힌지를 구성했고요. 이런 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물이 여기서 떨어지거든요. 물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쏟아질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은색이 저는 이 차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매트 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면 또 다른 색이 있습니다. 보라가 그냥 보라가 아니네. 보라 안에 녹색 펄 같은 게 들어있어요.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녹색 펄로 비치는데 약간 카멜레온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독특한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보세요. 위는 보라색이고 아래는 지금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의 두 가지 컬러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보스 스피커 여기 있고요.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트위터도 하나 여기 어디 있으면 좋을 텐데, 미드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죠? 저도 정신 없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일부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오는 건 아닌데 자꾸 이 캐남이 여기 자꾸 가는 길에 있네요. 가는 길에 자꾸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모르게 자꾸 이쪽 앞을 지나가게 되는. 왜 나 이쪽 길로 가지? 아니, 이렇게 멋있는 차가. 자, 아이오닉 7이 될 7인데요. 사실 아이오닉 7이라고 하면 숫자가 좀 작아요. 숫자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EV9이라는 차는 9잖아요. 이 차는 7. 야, 그러면은 9보다 7이 많이 작잖아.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7이라는 이름보다는 한 두어 단계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8이거나 아이오닉 9이거나 이런 이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 이 차의 디자인은 전면부가 굉장히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거 콘셉트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산차도 이렇게 동그랗다고 합니다. 콘셉트카 거의 그대로 양산차로 나온다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이게 양산차 디자인이라는 게. 천장부도 굉장히 독특해요. 천장부도 이 윗부분이 이렇게 쭉 꺾여서 잘 보시면 앞부분이 더 높고 뒷부분이 더 낮아요. 요런 SUV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SUV라고 해야 될지 MPV라고 해야 될지 그 중간 정도의 자동차인데, 이런 자동차 본 적 있나요? 이 차의 컨셉은 달리는 응접실입니다. 응접실이기 때문에 응접실의 의자가 이렇게 꽉꽉꽉꽉 들어차 있지 않잖아요. 넉넉한 공간을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가장 럭셔리한 건 어쩌면 공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갈 때 넓은 공간을 가지려고 하면,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걸 타려고 하면 그 공간 값으로 얼마를 내요? 한 500만원, 600만원 냅니다. 5, 6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 그게 바로 공간의 값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얼마예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공간의 값이고, 지금 가장 비싼 재화는 이제는 빈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7의 콘셉트는 이런 식으로 럭셔리함을 이 빈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는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슬릭한 느낌,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CD값,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0.2 초반일 것 같아요. 0.3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기 저항 값을 보여줄 것 같고요. 아주 매끈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은 공기 저항이고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아이오닉 6도 굉장히 멋진 스트림라이너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차도 당연히 훌륭한 스트림라이너로 보여질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휠하우스 네모난 게 귀엽다고요? 네, 휠하우스의 디자인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사실 저렇게 네모나게 생긴 건 이 전통적인 오프로더들이 갖고 있는 형상입니다. 오프로더들 랭글러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멋진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길면 자칫 잘못 보면 이게 SUV가 아니라 그냥 MPV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밴으로 보여지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 휠하우스가 꺾여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뒤쪽에서도 이 차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보이는데요. 이거 뒤쪽에 어떤 해치잖아, 열려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열리게 할 것인가. 이 차는 지금 열리는 콘셉트가 아니지만, 콘셉트카 상태에선 열리지 않지만 아마도 이게 양산으로 넘어갈 때 이걸 보여주는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 엣지까지를 다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7 컨셉트는 요 앞으로의 현대차가 이 뒷부분 해치나 이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인데요. 뒷부분 해치가 전체가 열리게 되면 더 큰 짐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뒤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개방감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게 하는 거죠. 이 차체의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슬릭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양산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우리나라 도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져요. 아이오닉 6는 진짜 실물을 보셔야 돼요. 실물을 봤을 때 이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예쁜 그런 실물을 보여줍니다. 뒤쪽에 테일램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일램프가 이게 지금 미등이 켜졌을 때 이렇게 한 줄로 가느다랗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이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밟아보면 좋겠는데 저쪽에 차가 비어있네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슉. 자, 좋네요. 야, 좋구나.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오닉 6죠. 아이오닉 6를 보고 나니까 그냥 눈에 정화가 되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네. 브레이크 램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램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네, 멋지죠. 멋집니다. 진짜 실내가 너무 멋있어요. 사실 아이오닉 5를 보면서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오닉 5는 뭔가 실내가 만들다가 조금 그만 만든 것 같아. 좀 요거 아쉬운 상태인데 하고 그냥 내놓은 것 같은 상태. 근데 이 차는 훨씬 더 가다듬어지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의 센터에 아일랜드 콘솔 박스, 이건 없어졌어요. 여기 그냥 기둥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 밑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EV6나 이런 차를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요 밑에 터널이 있어서 이게 많이 못 들어가겠다 이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에 충전이 딱 되느냐,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요? 이게 충전 안 될 텐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밖에 안 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무선 충전이 제대로 안 될 게 분명하고요. 제대로 되더라도 아마 이 열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픽셀이 있는데 이 픽셀은 뭐를 위한 걸까요? 이거 그냥 디자인 요소인가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차의 윈도우나 이런 것들은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가운데 다 몰려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내렸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내릴 때 언락하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두 번 당겨서 내리잖아요. 두 번 당겨서 딱 내린 다음에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뒷문은 안 열려 있죠. 그러면 뒤에 내려가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잠겨 있어. 그럼 잠겨 있네. 그리고 여기서 언락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런 차들은 언락하려면 이렇게 가서 언락해야 돼.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죠. BMW는 여기 있으니까 더 불편한데 여기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 할까? 뭐 그 정도. 근데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일단 있고요. 자, 일단 인테리어에서 많은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가 가장 만족스러워요. 그전에는 사이드미러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달았어요. 여기다 다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었죠. 그냥 별물을 갖다 붙인 것처럼. 아이오닉 5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훨씬 더 위치가 좋은,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에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가 위쪽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트위터가 더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서 이 음질도 좋아지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진 걸 볼 수 있어요. GV60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미러가 이쪽 어디에 있는데 이 뒤에 트위터가 가려지면서 소리가 조금 아쉽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죠. 적절한 위치를 잘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여기까지 오면서 좋은 점은 고개를 덜 돌려도 된다는 거. 이 사이드 미러가 밖에 있을 때는 고개를 이만큼 돌려야 됐다면 여기까지 있으니까 고개를 덜 돌리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도 아주 특이한 점이네요. 선루프는 지금 글라스 루프나 파노라믹 선루프가 아니라 일반 선루프를 갖고 있는데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주행거리도 한번 봐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주행거리 한번 봐드리면요. 주행거리가 지금 45%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249km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주행거리 예상하기로는 500km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진 바로는 주행거리가 한 500km 좀 덜 되는데 밖에 써있기로는 한번 볼게요. 스펙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행거리 여기 보면은 복합 524km를 가요. 롱레인지의 경우, 스탠다드의 경우는 367km, 524km를 간다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이기는 건가요? 이야, 훌륭합니다. 현대차 진짜 대단한 걸 해냈네요. 이렇게 스트림라이너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가 다 있었군요.
자, 그럼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보면 제일 걱정했던 건 머리 공간이었어요. 머리 공간. 요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닿나 마나 하는 정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측면에 도어 쪽에 위쪽으로 라이팅이 들어오고요, 아래쪽으로도 라이팅이 들어와요. 요 두 개의 라이팅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죠. 다르게 두 개의 라이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피커 공간이, 스피커는 아니네요. 스피커 그릴처럼 생겼는데 스피커가 아닌 그냥 포켓 공간입니다. 손잡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손잡이.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수납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음료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충분한 수납 공간이 되고 스피커 공간도 어느 정도 있네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여기 스피커를 넣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에는 달려있지 않네요. 뒤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건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이다 보니까 뒤가 좀 부족한 거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까지 고급의 자동차로 느껴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면 공간감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마음에 드는 뒷좌석이기도 하네요. 살짝 닿는 게 조금 아쉬운 점. 하지만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해서 장거리를 여행할 때 그다지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등받이 부분이 꼿꼿하게 서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렇게까지 꼿꼿하게 서는 건 아니고요. 머리가 닿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또 타봐야지 이게 느낌이 딱 올까요? 남성분들은 조금 작다, 180 조금 덜 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런 뒷좌석이고요. 이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는 시동을 딱 켰을 때 여기 웰컴 라이트가 쭈쭈쭈 들어오는 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이네요.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시면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죠. 아래쪽 수납 공간이 약간 더 있어서 뭐 충전 케이블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골프백 같은 거 2개, 대각선으로 2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스턴백 4개 정도를 또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트렁크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스리프트 이런 거 돼야 되죠, 당연히. 일단 프렁크를 보면 프렁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원래 여기 있는 부품이에요.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방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프렁크 공간 이 정도, 전보다 조금 넓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차는 후륜 구동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렁크 공간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앞쪽에 공조장치가 이 앞으로 옮겨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같은 거 교체하실 때 이 차는 이 앞에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가 앞에 있으면 그만큼 팬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내로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내 공간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부동액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서 여기 짐을 넣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뚜껑이 있었잖아요. 아이오닉 5는 여기 뚜껑이 있어서 본인 열고 뚜껑 또 열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 본인 없이, 이 뚜껑 없이 본인만 열고 여기서 바로 짐을 넣을 수 있도록, 이게 맞죠? 이게 맞고 여기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서 이 고무 패킹이 위쪽과 맞물려서 먼지나 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픽셀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라이팅을 하고 있죠. 이 안쪽에 보면 지금 프로젝션 LED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멋지네요.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멋지고 전면이 굉장히 슬릭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절연띠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깜빡이가 켜질 때 깜빡이가 아래쪽에 한 라인만 이렇게 켜지고 여기는 그냥 DRL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요. 이래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셔터 그릴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그릴이 열리는데 요게 보면, 잘 보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게 되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돼요.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약간 프론트 윙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아주 좋아 보이고요.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쓴 차잖아요. 이 차는 무려 에어로다이내믹, 그러니까 CD 값, 코에피션트 드래그 값이 0.21입니다. 0.21인 차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0.20인 차도 있죠. EQS가 0.20이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차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역하기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내뿜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 타이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에어 커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보통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아무튼 저희 지금 배터리도 다 되고 장비도 거의 다 돼서요.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이 아이오닉 6 오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녹화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반갑습니다. 투톤 컬러, 카멜레온 컬러잖아요. 이거 파스, 무서운데? 안 무섭나? X 컨셉트를 이 앞쪽에 그림이 꽤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점선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